자, 두 번째 항목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이용. 역시 밑줄 별표 3개. 자, 이 항목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신경 바짝 쓰고, 거기 밑에 지시대명사하고 인칭대명사의 종류가 나와 있을 거야. this, 복수 형태 this. 근데 뒤에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보이시죠? 네, 이거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는다는 걸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 또는 이것들, 밑줄 밑줄, this 밑줄. 옆에 보면은 that, those 나와 있죠. 이것도 뒤에 명사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것들 이런 게 지시대명사다라는 거지. 또 it가 나와 있고 day가 나와 있습니다. day 동그라미. 이쪽 보시고요. 여러분들 요 일관성 문제, 문장 배열하고 삽입할 때 칠판 잠깐만 봐봐봐. day 나오면은 꼭 확인해야 돼. 요 day는 사람 복수도 되고 사물 복수도 됩니다. 즉 그들, 사람 또는 그것들.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필기하시고 day 위에다가 화살표 위로 올리셔서 it 옆에 day가 있습니다. 화살표 위로 올리셔서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려고 한다? 대명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he, sh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he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남자, 사람, 단수가 있어야 되겠죠. she는 여자, 사람, 단수가 있어야 된다고. 요걸 복수 형태로 they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집중하시고 밑에 내용 설명 잘 보셔야 돼요. 위에 지시대명사 또는 인칭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가리키는 명사가 밑줄 바로 앞 문장에 있어야 돼. 예외 없는 규칙이에요. 이것도 expository writing이라고 해서 얘들이 he나 she나 they나 it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바로 앞에 언급한 상태에서 바로 여기 나온다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 뒤에 제가 대명사 추론할 때도 얘기할 거야. 우리 저 잠깐만 봐보세요. 그 수능 문제에서 밑줄 친 he가 가리키는 게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하나 고르는 문제 있죠. she 밑줄 거놓고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하나 고르는 문제 있잖아. 그때 대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를 어디서 찾아야 돼? 바로 앞에서 아니야. 그냥 앞에 아니고 어디에서? 바로 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 대명사가 추론이 되더라고.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다시 교재 보시고요. 자, 이제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제시문을 어디다 집어넣을래 하는 문제 맞지? 기억나십니까? 제시문을 먼저 읽어야 돼? 밑에 지문을 먼저 읽어야 돼? 밑에 지문을 먼저 읽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머릿속에 뭘 떠올린다? 논리의 공백이란 걸 떠올리는 거라고. 한번 읽어볼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지문은. 어떤 비즈니스 프로페서 교수가 스타디드 연구를 했대요. 임플로이먼트 패턴에 대한 거를 한국하고 미국에서요. she 동그라미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she를 썼다는 전제는 어떤 게 있지? she 바로 앞에 she를 가리키는 여자, 사람, 단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맞지? 여기서 she는 누구를 가리킬 수 있지? professor, 교수 가리킬 수 있지? 여긴 논리의 공백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야. 이 여자 교수가 아마 여자 교수인 것 같아요. described 묘사했대요. 자기 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differences 차이점들을 among them 밑줄 그것들 가운데 among의 기본 뜻이 뭐뭐 가운데의 뜻이거든. 여기 them 자 반드시 바로 앞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them을 가리킬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복수 명사 있니? 없으면 여기에 논리에 공백이 생기는 거야. them을 가리킬 수 있는 명사가 앞에 없으면은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건 논리에 공백이 생긴 거야. 있니 없니? 댐을 가리킬 수 있을 만한 게 있죠. differences, 그 차이점들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거든. 중요한 차이점들을 묘사했다고 되어 있고 그 차이점들 가운데 이렇게 넘어오는 거라고. 무슨 말이겠지? she는 여자교사 앞에 있는 she 그대로 받는 거고요. 특별히 attention을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number of years a person stays with a job, 한 직장에 머무르는 그 연수, 요거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봤다. 자, 3번 넘어온다. When they were young, they 동그라미. 자, 요 they를 쓰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지? they, 대답해야 돼. they 바로 앞 문장에. 다시. they를 썼다는 것은 잘 들어야 돼. they 바로 앞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they를 가리킬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지? 네. 자, 복수 명사 they 앞에 뭐가 있습니까? among them이 있었죠. them이 they를 받을 수 있잖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잘 이해하고 있니? 네. 조금만 더 집중해야 돼. 자, 책상하고 좀 더 밀착을 갖고 오고 조금만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부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they를 가리킬 수 있는 게 반드시 바로 한 문장에 있어야 돼. 그렇다면은 앞에 among them의 them이 differences지. 그래서 3번에 when they를 differences로 볼 수 있잖아. 그런데 논리가 안 맞지. 왜? young, 젊었다는 표현을 썼잖아. 젊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다라는 거죠. 앞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습니까? 없죠. she는 단수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논리에 공백이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제시문 올라와 보세요. 제시문에 뭐가 보이지? Koreans 밑줄. 한국 사람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제시문은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3번에 여기로 들어와야지 Koreans 받아서 3번에 when they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대명사를 이용한 문제풀이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뒤에 이제 우리 오늘 실전 문제 10문제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10문제 풀면서 이 내용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몸에 좀 배어 있어야 돼. 대명사, 지시형용사는. 자, 3번 내려옵니다. 정관사 이용 밑줄. 이건 별표 3개 칠 필요 없어. 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정관사 더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 밑에 플러스 명사 밑줄. 플러스 명사 다음에 위에 정관사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 다음에 밑줄 더 플러스 명사 밑줄. 단 요때 명사는 뭐여야 된다? 동일한 명사여야 돼. 동일 명사 밑줄. 저 보시고요.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들어봐봐. 내가 어저께 문방구에서 펜을 하나를 샀어. 그때는 펜 앞에다가 뭘 붙인다? 어를 붙여요. 근데 잘 들어봐. 펜을 하나 샀어. 그것은 굉장히 비싼 펜이었다고. 그런데 그 펜을 잃어버렸어, 오늘. 자, 잘 들어보세요. 어펜이 먼저 나와야 돼? 더 펜이 먼저 나와야 돼? 항상 어펜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요걸 이용해서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단 반드시 바로 앞 문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i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어펜을 is로.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설명 보시고 반드시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야. 문제는 뭔데?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가자. 교재 앞으로 오셔서요. 엑서사이즈 4번 문제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 느낌이어야 돼. 4번 문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5번. 엑서사이즈 5번 밑에 있습니다. 본문 두 번째 줄 1번에 보시면은 레퍼드 나왔죠. 동그라미 레퍼드 밑줄. 그런데 바로 2번에 뭐가 나왔지? 더 레퍼드 나왔지. 레퍼드가 먼저 나와야 돼? 더 레퍼드가 먼저 나와야 돼? 레퍼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요것도 알고 있으면은 순서를 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뒤로. 자, 제시문에요. 동그라미 스타디 밑줄. 제시문.
동그라미 스타디 밑줄. 어떤 연구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 맞지? 그런데 1번 들여다봐라. 1번에 뭐가 보였지? 더 스타디 보이시죠? 스타디가 먼저 나와야 돼? 더 스타디가 먼저 나와야 돼? 스타디가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까지 글을 다 읽어보면은, 그리고 제시문을 읽으면은 1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끌어낼 수 있지만, 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라는 거야. 나 잠깐만 봐보시고. 자, 우리 첫 번째 시그널 나열부터 출발했어요.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잘 들어야 돼. 나열이 있었지. 두 번째가 뭐였지? 시간 순서야. 외워 지금. 세 번째가 반대 대조고, 네 번째가 인과야. 다시. 첫 번째가 나열, 두 번째 시간 순서, 세 번째 반대 대조, 네 번째 인과. 다시. 첫 번째가 나열, 두 번째 시간 순서, 세 번째 반대 대조, 네 번째 인과야.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지시, 형용사. 종류 세 개. this, that, such. 다시 종류 세 개 뭐 있어? this, that, such. 요거의 포인트가 뭐였지? this, that, such의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바로 한 문장이야. 됐지? 두 번째가 뭐? 지시 대명사. he, she, it, they, this, that. 이게 지시 대명사 맞지? 요 문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가리키는 명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명사. 정리됐지? 요걸 딱딱딱딱 외우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기시고요. 10번 문제 푸셨나요? 안 푸셨나요? 아직 안 풀었나요? 네. 쉬워요. 10번 문제. 엑서사이즈 10번 문제 풀이 시작. 자, 내용 설명 좀 볼게요. 위에 같은 내용의 것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다 밑줄. 옆에 괄호 논리의 방향이 같다. 같은 내용의 것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다. 옆에 괄호 논리의 방향이 같다. 줄 바꿨습니다. 2번 나열의 시그널을 이용해서 공간을 분할시킨다 밑줄. 옆에 괄호 나열의 시그널 생략 가능. 나열의 시그널 생략 가능.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핑이라는 걸 하나를 보여줄 건데, 자, 펜 내려놓으시고 자, 이쪽 잠깐만 봐보세요. 글을 매핑, 말 그대로 지도처럼 글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요 주어져 있는 글은 뭐였냐면은 고양이의 몇 가지 매력, 요겁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매력을 던졌어요. 어떤 신호 단어와 함께요? First of all. 아니야 필기 좀 있다가. 요거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고양이는 어떤 매력이 있죠? To be walked, 산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고양이 산책시키는 거 봤니? 고양이 이렇게 개목걸이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거 봤어? 단 한 번도 못 봤죠. 고양이를 제가 안고 다니는 사람들은 봐도 고양이를 길거리에서 끌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 아마 안 따라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개길 거라고. 고양이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산책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 문장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던졌어요. 고양이들은 데이 동그라미 쳐보시고 앞에 캐스 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겠지. 내용 이해되니? 집에서도 혼자 잘 논다고.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산책이 필요 없다. 자, 칠판 보시고 요게 바로 뭔데요? 서브이라는 거예요. 메인이 있고요. 서브 있는 거거든. 요걸 이제 서브, 곁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그널이 바뀌는 게 있나 없나? 3번 넘어가면서 2번 넘어가면서 없죠. 근데 갑자기 산책을 얘기하다가 내용이 훅 다른 게 들어오죠. 클린이라는 느낌이 들어온다고.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니?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들여다보세요. 신호단어 finally가 보이죠? 이쪽 보시고 finally,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매력, 마지막 매력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는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4번 들여다보세요. 다른 펫하고는 unlike 다르게 고양이들은 furniture를 destroy, 파괴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즉 혼자서 집에서 잘 논다는 느낌. 이쪽 보자, 이쪽 보자. 자, 이제 여기서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클린하고 연결되는 부분일 거야. 제시문에 어떤 신호 단어 보이죠? 제시문에 in addition, 밑줄. 화살표 왼쪽으로 뽑아. 나열. 게다가 더욱이는 나열이었지. in addition, besides, furthermore, what's more.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쪽 잠깐만 in addition을 먼저 치고 고양이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얘는 뭐 할 필요가 없다? 클린이 필요 없다. 격가지를 붙이는 거라고. 그럼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격가지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글을 도식화시켜서 매핑을 해서 문장을 껴놓고 문장을 배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finally 다음에는 sub, 격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대로 필기. 밑에다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은 개념을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 것, 이게 나열의 공간 개념이다라는 거야. 필기를 다 한 학생들은 밑에 문제를 푸시고 밑에다가 역시 매핑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밑에 일로 옵니다. 일로 옵니다. 제가 요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밑에 있는 내용은 플로리다라는 곳에서 날씨가 추워서 생기는 문제점들이야. 날씨가 추워서 생기는 문제점. 자, 밑에 여백 있죠? 동그라미 일단 그려 놓으시고 요거 필기. 플로리다의 날씨가 추워서 생기는 문제점. 매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위에 거를 보시면서 곁가지가 있으면 곁가지 표시도 한번 해보시고 없으면 말고 신호 단어도 한번 붙여보시고 직접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보시죠. 밑에 플로리다의 날씨가 추워서 생기는 문제점들. 매핑 시작. 신호 단어도 붙여보시고 격가지 있으면 격가지도 좀 붙여보시고 버티 상태 힘 빼고 버티 상태
자, 첫 번째 신호단어 first of all. 맞지? 자, 질문. 어떤 문제점이었지? 오렌지가 죽어. 곁가지 있니 없니? 다음 문장에. 없지? 그냥 바로 어떤 신호단어? also. 요거 놓치면 안 되지, 또한. also 있었죠? 2번에. 그리고 뭘 던졌어요? 어떤 문제점? 관광객이 fewer. 숫자가 적다는 거지. 요거에 대한 격까지 있나 없나? 3번. 호텔, vacation place 앞에 뭐 염두에 두고? 관광객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 맞지? 격까지 있네. 4번은 3번에도 tourist라는 격까지 문장이 있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호 단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갑자기 4번에 아프다는 개념이 나와 있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시문 올라오니까 어떤 신호 단어 보이죠? finally, 마지막으로. 아프다고 사람들이 히팅이 안 돼서.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cold라는 단어가 감기를 얘기하는 거고 ill, 아프다라는 표현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finally가 있다고 답을 5번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finally에 곁가지 문장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답이 유도가 돼야 된다. 이게 나열의 공간 개념. 어떤 건지 알겠지? 페이지 넘기시고. 자, 12번, 13번. 쉽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시작. 두 개 연속해서 푸셔야 돼요. 12번, 13번 두 개 연속해서. 십 12번만 먼저 하자. 12번만. 자, 12번 다 됐죠? 시작합시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1주 한번 봐보시고요. 여러분들 반대대조의 공간 개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 개념 밑줄 그어주시고요. 투 개념. 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투 개념은. 자, 1주 한번 봐볼게요. 투 개념이 뭐였었지? 작가가 도입부에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던져주고 A부터 설명해도 되고 B부터 설명해도 되고, 저는 임의상 A부터 설명. A 설명 끝나면은 이게 A 공간이고 이제 뭐 한다? B를 설명해 나간다. 맞지? 그런데 A와 B는 서로 어떤 관계? 반대 대조지. 그래서 A 공간에서 공간이 분할이 될 때 여기에 뭐가 나온다? 반대 대조의 시그널이 나온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자, 단 출제자의 논리. 출제자는 요거 뭐 할 수 있다라고요? 생략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고, 또 출제자는 얘도 생략시킬 수 있다. 논리가 너무나 상반된 개념이면은 요거 기억나지? 요게 투 개념. 필기. 오른쪽에 여백이 있습니다. 예, 오른쪽 여백에 요거 하나 먼저 정리하시고.
반대 대조의 공간 개념, 투 개념이 바로 이거였다. 됐지? 자, 이거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집중해 봐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죠? 아직도 on the other hand부터 밑줄을 그어 놓더라고. 제시문은 뭐 하라고요? skip. 지문부터 먼저 읽어라고. 다시. 제시문 스킵하고 지문부터 먼저 읽어. 자,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논리의 공백.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제시문을 읽으면서 논리의 공백. 이게 이제 딱 마음속에 있어야 돼. 뒤에서 또 정리하겠습니다만 읽어볼게요. Leadership은 ability인데요. Create change your organization. 됐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이다. 두 번째 줄에 Market은 demands change. then 그러고 나서 Market은 leaders도 요구한다. Not managers. 매니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저는 투 개념. 뭐가 나왔죠? leaders 밑줄. 위에다 대문자 A. 뭐는 아니다. managers 밑줄. 대문자 B. A, B는 서로 상반된 개념 맞지? 왜? 리더를 필요로 하지 매니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1번 뭐가 등장을 하죠? managers 밑줄.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글의 흐름을 잡아야 돼. 매니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로 와야 되는 거야. 됐니? 2번 다시 managers 밑줄.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데요. 변할 수 없대요. 마이너스 느낌 맞지?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그런데 3번 뭐가 보이지? they 동그라미.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런데 갑자기 매니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은 패션을 뭐한다? 사용한대요. 아이디어를 사용한대요. 사람들을 이끈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필이다라는 거지. 여기서 논리에 뭐가 생겼다? 공백. 이게 포인트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제시문을 먼저 들여서 결과를 놓고 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먼저 거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상한데 논리에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시문 올라오는 거야. 뭐가 보여야 되고요? on the other hand 밑줄 그어놨지. 앞에 뭐가 나옵니까? leaders. 자, 칠판 보시고 이게 투 개념이죠. 이쪽 보자. 작가는 매니저는 맞지? 이제 뭘 쓰고요? on the other hand 치고 뭐가 나온다? 리더는 요때 3번의 day는 누굴 지칭하는 거다? 리더들을 지칭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공간은 어디에? 3번밖에 들어올 게 없다. 어떤 건지 알겠지? 밑에 문제 계속 문제 풀이 시작. 2번, 3번을 놓고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이 문제도요. 1번이나 4번, 5번 쪽은 답을 안 쓰더라고. 2번이냐 3번이냐 놓고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도입부에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딱 들어왔죠?
어? to. 그럼 동그라미. 이런 단어를 보자마자 이거 to 개념인데 떠올랐어야 돼요. 문화에는 두 개의 캐리고리가 있다.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다. The first 밑줄. 이런 게 눈에 보여야지.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죠? Material culture. 얘네들은 is made up of 만들어진대요. Physical objects 밑줄. 그리고 physical objects는 어떤 거냐면은 that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give meaning.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개념.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1번 넘어갑니다. books 밑줄. 아이고 존다. 요거 듣고 요거만 듣고 잡아봐. clothing 밑줄. buildings 밑줄. 이건 다 뭔데? 피지컬한 거 맞지? 그리고 얘네들은 뭔데? 물질적 문명, 물질적 문화, material culture의 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러면서 3번 보세요. 3번에 examples of non-material culture 밑줄. 공간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잡을 수 있지. 그리고 4번 요거 밑줄 그어야 돼. 우리의 믿음, belief 밑줄. language 밑줄. 얘네들이 다 뭔데? 마지막에 non-material culture. 요 정도만 읽으면 이 글은 다 잡은 거야. 틀림없지? 그래서 material은 책들, 건물들, 옷들 이런 게 material. 믿음 또는 뭐 언어 이런 것들 다 non-material culture. 이제 제시문 올라올게. 제시문에 in contrast 삼각형 묶으셨습니까? 반대 대조의 시그널을 주고 공간을 바꿨지. 어디에서 어디로? material에서 non-material.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일 거야.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대답해야 돼. 2번으로 답을 쓴 학생들, 왜 나는 2번으로 답을 썼다? 또는 3번으로 답을 쓴 학생들, 왜 나는 3번으로 답을 썼다? 이 근거가 명확해야 돼. 이 근거가 명확하려면 이쪽 잠깐만 봐보자. 7번 보세요. 2번으로 답을 쓴 학생도 있고 3번으로 답을 쓴 학생도 있고요. 그러면 잘 봐봐. 2번으로 답을 쓴 학생은 여기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non-material. 그러면 잘 봐봐. 요 문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지? non-material 설명 맞지? 근데 내가 답을 3번으로 썼어.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non-material culture가 나오는 거 맞지? in contrast, non-material culture는. 그러면 요 문장은 material이야, non-material이야? material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대명사가 있을 거다. 동그라미. 뭐가 보여야 된다? their purpose, their 동그라미. 소유격이지. they의 소유격. 잠깐만. 이쪽 잠깐만 봐봐봐. material은 어떤 거였었어? 책들, 뭐 옷, 이런 물질적인 것들 또는 건물. non-material은 어떤 거 있었지? 아까 믿음 또는 언어. 맞니? 여기 좀 봐봐봐. 우리 앞에 남학생 러시아 말 좀 한번 해봐. 자, 봐봐봐. 이 언어는 우리들이 쉐어하기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맞지? 다시. 랭귀지 이런 거 다 뭐야? 그 non-material이라고. 잠깐만, 우리나라 사람들 개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분 아버지들 개 먹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서양 애들이 이거를 쉐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다시 3번, 2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shared understanding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죠. 공유된 이해. 뭐에 대한 건데? 그들의 목적, 그들의 meaning,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공유된 이해를 갖는다는 거. 러시아어 공유할 수 있어? 안 되겠지. 그런데만 이쪽 한번 봐보세요. 얘 뭔데? 분필. 미국 애들도 얘 뭔데? 분필. 금방 뭐 할 수 있다? 쉐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은 material이야, non-material이야? material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서도 포인트가 뭔데?
there가 뭘 가리키는가? 동그라미 쳐놨지? 네,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런 개념들. 지금 미국 문화 얘기 나왔는데요. 혹시 너희들, 이건 뭐 이제 여담인데, 혹시라도 이제 너희들 대학 가서 미국인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미국 애들,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다. 행여라도 우리 아버지는 개를 먹어 하면 안 돼. 절대로. 예. 아니요, 제가 몰랐었어요. 저는 그 문화라는 개념을 몰랐었어요. 얘네들한테 개가 어떤 거다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저는 개를 안 먹어요. 저도 우리 집에 꽤 오랫동안 개를 길렀기 때문에 한 10년을 넘게 길렀었거든, 개를. 그래서 그 개를 기른 이후부터 저는 개는 기르지 않습니다. 그 맥시라는 개였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진돗개 순종이라고 이렇게 증서까지 갖고 와가지고 꽤 비싼 돈으로 그 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예뻤어요. 맥시라는 이제. 근데 애가 커가면서 점점 진돗개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질 않는 거야. 뭔가 이렇게 잡스러운 부분들이 나오더라고, 애가. 아버지가 속아산 거예요. 그 당시 꽤 비싼 돈으로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뻤고, 그 개를 정말 잘 키웠었다고, 10년을. 그 이후에 이제 개가 사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저는 개를 기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는 개를 먹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우리 집 다 똑같은데. 근데 내가 이런 게 있었어. 어떤 애가 뜬금없이, 야, 한국 사람 개를 먹는다는데 맞니?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잖아요. 예. 어른들 많이 먹었었거든, 그때. 그렇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고 하는 순간 분위기가 굉장히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쳤어요. 예. 난 아니야. 예. 난 안 먹어. 예.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Agricultural Society다. 농업 문화잖아. 우리는 소가 굉장히 귀했다. 그렇지만 there are a lot of dogs in the field. 지천에 널린 게 개다. 그래서 take one of them into the mountain. 산으로 하나 데리고 올라간다. Hanging upside down. 거꾸로 매단다. 아니야.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개를 먹고 그 문화적 배경을요. 설명을 다 듣더니 그러냐고요. 알았다고. 예. 그다음부터 걔가 나한테 말을 안 붙이는 거야. 걔의 인식은 뭐였다? 개를 먹는 족속이야, 얘네들은. 개를 먹는 족속의 한 파트야, 내가. 어떻게 개 먹는 애들하고 그 부류의 애하고 말을 섞냐고. 와, 나는 정말 충격이었었어요. 절대로 개 먹는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그 다음부터는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 물론 걔네들의 이면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다고. 미국 아이들은 19살이 되면 독립을 해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사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미국 애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하지 마. 사이코들 많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케어를 받아야 될 나이에 애들이 혼자 독립을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 많잖아. 응? 걔네들하고 안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주류, 메인스트림은 아닌 애들이야. 생각해봐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에 있지 왜 자꾸만 인도네시아를 기웃거리냐고. 똑같은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 있는 애들하고는 교류를 안 합니다. 지금 정말 검증된 애들만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이상한 애들 정말 많아요. 근데 난 어떤 개를 봤냐면은 개가 짖어. 근데 이제 얘네들은 외롭다고.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 생각해봐봐. 신림동에 사는 아이가 서울대학을 갔어. 그럼 어디서 다니니 걔는? 집에서 다닐 거 아니야. 엎어지면 코 달 때인데. 근데 미국의 문화는 집에서 안 다녀요. 집에서 다니면 애 따예요. 완전히요. 그게 이상한 애로 취급해요. 왜 19인데 독립을 안 해? 대학을 갔는데. 그래서 얘는 집을 놔두고 기숙사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학교 근처에 있는 혼자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아파트를 임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얘네들 문화거든.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혼자 지내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미친 듯이 개를 기르는 거예요. 고양이도 기르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지 자식이에요, 얘네들한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집에 개 기르는데 보면은 걔 거의 이제 완전히 자식이잖아. 우리 가족이고. 그런데 어떤 개를 봤냐면은 저는 개가 짖어요. 바킹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 니들 그런 게 봤니? 섬뜩해요.
개가 짖는데 그 있어요. 쇠 이렇게 막 굉장히 크리키하다고 하는데 그런 크리키한 소리가 나는데 애가 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보컬 코드를 다 드러낸 거예요. 개는 기르고 싶어. 그런데 애가 짖으니까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병원 가서 성대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게 무슨 개를 기르는 거냐고. 그건 개 학대 아니니? 나 또 하나 못마땅한 거. 우리 맥시가 암놈이었는데 새끼를 4번을 낳았어요. 귀신 같은 놈이에요. 애. 교접을 안 붙였는데 애를 베어가지고 와. 오렌지 개를 다 마당에서 길렀었거든요. 애. 어느 순간 문 열어놓으면 개 없어져요. 맥시 막 찾으러 다녀요. 또 와요. 근데 어느 순간 애가 지나면서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게 동물이든지 그게 본능이 아니냐. 근데 우리 개 기를 때 다 여러분들 집에 개 기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거세하잖아요. 자궁 다 드러내잖아요. 그거 인간의 이익이 아니냐라는 거야. 그걸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건 니들 이익이 아니냐. 맞다. 인정하면서도 개를 먹어?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 저는 맥시를 내가 개 밥당번이었었어요. 우리는 개 밥을 먹으면은 밥에 남잖아. 잔반을 처리하잖아. 그 잔반을 다 개를 먹였다고. 그러니까 개는 사람이 먹는 밥을 다 먹었어요. 우리 맥시는. 그럼 내가 이제 개 밥당번이야. 그럼 이것저것 막 섞어서 비벼요. 내가 맛을 봐요. 좀 짠데? 엄마 밥 좀 더 넣어봐. 예. 밥을 더 넣어서 좀 슴슴하고 좋아. 예.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이제 밥을 갖고 가요. 맥시가 나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맥시가 많이 먹어. 예. 그래 내가 털어줬다고. 개가 사람 먹는 밥을 다 똑같이 먹었다고요. 개 기르면서 개는 사료를 주죠. 맞죠? 사료를 주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 건강? 에이,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간의 밥이 훨씬 더 낫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왜 사료를 주냐면은 변을 처리하기가 쉬워요. 사료는요. 개가 사람 먹는 밥을 먹으면은요 설사할 때도 있고요. 아니요, 굉장히 변 치우기 힘들어요. 그걸 저는 직접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료를 주면은요 개가 이렇게 개 변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서 굉장히 케어하기가 쉽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생각해 봐봐. 삼겹살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그거 야 사료를 먹이는 게 맛있겠냐고. 삼겹살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그 참기름에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개가 환장한다. 어느 집 가면은 개 기르는 집 있잖아요. 집들이 같은 데 간다. 개가 귀신이에요. 밥에 쫙 차려져 있잖아요. 식탁 밑으로. 집주인이 절대로 밥 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래요. 나는 계속 줘요. 예. 삼겹살 구워가지고 잡채도 또르륵 말아가지고 밑에다 딱. 아주 애가 환장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개똥 막 설사하고 난리 나는 거죠. 집에서. 나는 그거는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난 그래서 개를 안 기른다고. 그런 거 안 할 거면은 난 개 길러도 좋다. 근데 그런 거 다 하면서 인간이 지 이쁜 것만 보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인간의 이익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얘랑 나랑 졸업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말을 안 섞었었어요. 그런 애들도 그것도 사이코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로 이해해야 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데요, 집요하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야, 너희 나라 개 먹니? 딱 잡았대세요. Never, ever 이렇게 딱 잡았대. 이건 하나 알아도 영어는 이 never를 이중 반복하지 않아요. 이게 이중 부정 금지예요. Never, never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강조하고 싶잖아. Never. 그래서 이거를 빼는 거야. n을. 같은 단어는 아니야. 근데 이거는 never의 2번 반복이에요. Never, ever. 딱 잡아떼셔야 돼요. 딱 잡아떼야 돼. 그런데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걔 먹는다던데? 보신탕? 뭐 이래가면서요. 딱 잡아떼셔야 돼요. 아니, 네가 잘못한 거. You're wrong.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한마디 그냥 툭 던지세요. Maybe Japanese. 이거 좋아. 이거 딱 좋아. 일본 애들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해. 네가 잘못 알고 있어. Maybe Japan. 이거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딱 잡아떼야지. 한도 끝도 없더라고. 걔네들하고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non-material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 미국 애들이 중국에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개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중국 마트에 가면은 게 통조림이 있어요. 부위별로 있어요. 나는 중국 대국이야. 나는 당당해. 나 오늘 먹는 데는데 뭐. 예. 그래서 게 다리, 뭐 이렇게 게 뱃살, 여기 통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유학 갈 때도 그 게 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중국 마트를 가가지고 그 통조림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보신탕을 끓여 먹는 애들도 있었다고. 미국 애들은 모르죠, 그거를요. 근데 이제 계속 먹어 버릇하니까 그게 인식이 쫙 퍼져가지고, 예, 저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무튼 문화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드리는 거고, 페이지 넘기시고. 자, 이제 마지막 14번 엑서사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풀이 시작. 오늘 한 건 했어. Japanese. 요거 재밌었어. 요거 괜찮았어. 그치? 니들은 이런 유머를 좋아하는군요. 예. 우리 꿀뚜레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Japanese.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니들이. 자, 3번 내용 설명 갑니다. 제일 위로 올라오셔서요. 유사의 공간 개념 타이틀 비추어주시고, 밑에 요거 포인트 잡으셔야죠. 서로 다른 소재에 대한 밑줄, 공통점 동그라미, 위에다가 공유 김세현. 기억나지? 공유 써야지, 필기하셔야지. 공유 김세현. 공유 김세현. 소재는 서로 달라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을 거다. 공유 멋지다, 마찬가지로 김세현 멋지다,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런데 이쪽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쪽 봐봐. 칠판 보시고. 작가가 도입부에 투 개념을 던져주는데 이번에는 어떻더라고요? 반대 대조가 아니고 비슷한 내용을 던져주는 거야. 이쪽 보자. A 설명하고 A 설명 끝나면 B 설명이 이어나가. 근데 A, B가 서로 반대 대조가 아니지. 이번엔 어떻더라고요? 유사. 잠깐만, 여러분들 유사의 시그널이 뭐가 있었지? 이런 거 likewise, similarly. 필기. 이것도 한 번쯤은 신경 써봐봐.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개념이야, 이 유사가. 유사의 기본 틀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교재 보세요. 필기 다 됐으면은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줄 앞에 본문 제시문 팩토리 밑줄, 공장 얘기를 들었어. 그 다음 줄에 employees 밑줄,
피고용인들. 맞니? A번은 similarly 삼각형.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코치, 노틀담 밑줄. A번 두 번째 줄 coaches of the 노틀담 밑줄 걷지? B번에요. 홈팀 밑줄. 두 번째 줄에 visiting 팀 밑줄. 마지막 줄에 노틀담 풋볼 팀 밑줄. C번 내려온다. 두 번째 줄에 employees 밑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이쪽 보자. 제시문은 풋볼팀 얘기야, 공장 얘기야? 공장. 맞지? A번에 뭐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similarly. 뭐가 나왔다? 팀. 맞지? B는 팀이었어, 공장이었어? 팀. C는 공장. 자, 이쪽 봐봐봐. 같은 개념을 하나로 묶는 것. 나열의 공간 개념. 맞지? 공장은 공장대로. 그런데 잠깐만. 공장에서 팀으로 공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뭘 사용한다라고요? similarly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팀은. 그래서 글의 순서는 어떻게 와야 된다? C, A, B 이 순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건지 알겠지? 이게 유사의 공간 개념까지.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기본 개념은 다 끝이 났고요. 좀 쉬었다가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